값스매스의 값쌤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가형 문제 20번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fx는 코사인 x 더하기 2x 곱하기 사인 x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알파고 베타에서 극값을 가져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탄젠트가 마이너스 2알파니 이렇게 준 건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일단 주기가 파이니까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는 극값이니까 극값을 이용하려면 일단 원래 함수를 미분하셔야겠죠. 그래서 f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2에 얘는 이제 곱의 미분법으로 정리해 주시면 2x 코사인 x, 그래서 너는 사인 x 더하기 2x 곱하기 코사인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될 거고요. 베타를 대입했을 때 값도 0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탄젠트를 표현하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식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갖고 있을 때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시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너는 탄젠트로 바뀌고 너는 2알파는 0이다. 니까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베타 더하기 2베타는 0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2베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조건을 가지고서 요것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럼 니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gx고 g' 알파 더하기 파이 g' 베타를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gx도 미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고요. 그럼 g' 알파 더하기 파이부터 계산하시면 너는 시컨트 제곱 알파 더하기 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탄젠트로 바뀌어진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시컨트의 제곱은 탄젠트의 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니까 이 식은 탄젠트 제곱 알파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g' 베타도 한번 써보면요, 너는 시컨트 제곱 베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제곱 베타 더하기 1로 가시면 너는 탄젠트 제곱 베타 더하기 1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하고 베타의 대조관계가 베타가 더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좀 이용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탄젠트 x와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라고도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일단 y는 탄젠트 x를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x를 하나 그려보죠.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그때의 교점의 하나가 알파, 또 하나의 교점을 내가 베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를 비교해 보면 절대값이 탄젠트 베타가 더 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의 제곱이 더 당연히 탄젠트 제곱 알파보다 클 거라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탄젠트 베타가 0보다 더 탄젠트 알파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제곱한 게 더 클 거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다음은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귿은 이게 처음 딱 봤을 때 뭘 물어보는 건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놓은 것들을 좀 관찰하면서 얘네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 얘부터 볼까요? 시컨트 제곱 알파라는 건 내가 보니까 G'X가 시컨트 제곱 X죠. 그러니까 너는 사실 해석해 보면 G' 알파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좀 얼추 정리가 됐고요. 분자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에 분수식. 그러면 너는 이제 일단 분자를 전개해 보면
이 베타 빼기 2알파인데 얘는 또 뭐지? 하고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니까 첫 번째 식에서 요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알파 같은 경우는 너는 탄젠트 알파다 그대로 써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2베타 같은 경우는 너의 부호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다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모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파이 빼기 베타, 알파 더하기 파이 빼기 베타 이렇게 이제 한번 채워봤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여기는 베타 컴마 탄젠트 베타 이렇게 평균 변화율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알파 더하기 파이랑 여기는 그냥 알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탄젠트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탄젠트라는 건 사실 주기가 파이라 탄젠트 알파나 탄젠트 파이 더하기 알파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면 베타 컴마 탄젠트 베타에서 알파 더하기 파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파이 컴마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의 평균 변화율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 컴마 탄젠트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파이 컴마 탄젠트 알파다. 알파 더하기 파이. 요거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기울기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서 누가 더 큰지를 한번 체크해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아까 그래프를 좀 그려놨으니까 내가 알파를 이렇게 찍었다면 알파 더하기 파이는 여기다가 파이를 더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알파 더하기 파이만큼 당겨주시면 여기가 될 거고요. 자,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베타에서 알파 더하기 파이까지 요 기울기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죠. 이거랑 G 프라임 알파. 근데 사실 G 프라임 알파라는 건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긴 한데 이게 어차피 주기가 반복되는 거라서 알파 더하기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도 같죠. 그러니까 너가 뭐가 돼? G 프라임 알파가 됩니다. 그럼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가 더 급격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너의 기울기가 더 크다 이래야지 맞는 건데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이 더 작다 이랬으니까 디귿은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 M, N은 0이 아닌 세 정수고요. 그 세 개의 합은 절대값 붙여서 10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속함수고요. fx는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조건이 주어져 있고 f0은 0, f2분의 3파이는 1이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아이의 도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지금 세 가지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너의 적분값이 최대일 때 뭐 다음 LMN을 구해봐라 이게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얘는 이제 일단 f'x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를 가지고 fx를 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제 적분을 해서 L sin x 더하기 c1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L m이죠. m sin x 플러스 c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n sin x 플러스 c3다 이렇게 잡아서 일단 fx를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0이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돼서 너는 일단 0이라는 것까지는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mn에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적당하게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뭐 합쳐서 10이 되게끔 5, 3, 2 뭐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0부터 출발을 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5 sin x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5고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 얘가 3이라면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이게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C2 값은 2로 결정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2분의 파이를 넣어서 3 sin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파이를 찍으면 여기가 이제 2로 마감이 됩니다. 맞죠? 여기 파이 sin 파이는 0이니까요. 얘는 2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2를 넣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파이를 넣으면 얘도 0이 되니까 C3가 또 여기는 2가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너는 2에서부터 출발해서 2분의 3파이까지 가는데 2분의 3파이를 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너는 0에서 이렇게 값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5, 3, 1을 넣어 봤는데 그랬더니 여기 연속으로 맞춰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분의 3파이의 함수값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1이라 그랬는데 너는 0에서 끝났죠. 그러면 요거는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적당하게 숫자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숫자들의 의미가 사실은 5만큼 올라갔다가 3만큼 내려왔다가 2만큼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1으로 끝나려면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덜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만큼 올라갔다가 3만큼 내려가고 1만큼 내려가고 이러면 이제 1에서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요 개수가 뭐 5, 3, 1이다. 그러면은 너는 일단은 함수값 조건을 만족하는 5, 3, 1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3, 뭐 1, 1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3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내려왔다가 1만큼 내려오면 또 여기 딱 함수값 조건을 만족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적분한 게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준 거죠. 그럼 기왕이면 좀 많이 높게 올라가야 넓이가 좀 최대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얘를 좀 맥시멈으로 찍는 게 좋겠죠. 너가 좀 크면 클수록 많이 위쪽으로 함수가 올라갈 텐데 뭐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한 7 정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한번 7로 주고 뭐 합이 되게끔 이렇게 찍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7, 2, 1이니까 7만큼 올라갔다가 2만큼 내려왔다가 1만큼 내려가면 이 함수값이 1로 또 맞춰지지가 않죠. 그러면 7,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 6도 해보시면 그 나머지 두 개의 합이 최대 4라서 그러니까 끝이 1로 끝나지 않고 2로 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맥시멈으로 높게 올릴 수 있는 건 5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이 1로 끝나려면 여기 합이 얼마가 되게끔 4가 되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만 좀 잘 조정해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5, 3이라고 본다면 5만큼 올라갔다가 3만큼 내려오고 1만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면적의 손실이 커지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좀 적게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5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에 3만큼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5만큼 올라갔다가 찔끔 1만큼만 내려오면 아무래도 여기 면적이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나서 3만큼 내려와서 딱 함수값 조건을 만족해 준다면 여기 아무래도 이제 넓이가 가장 최대로 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 그때 L값은 5, M값은 1, N값은 3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5 더하기 2 더하기 9가 돼서 16이라는 값이 결정이 된답니다. 자,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일단 X축, Y축, Z축이 있고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그리고 Z축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A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Z는 1이라고 하는 어떤 평면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평면 위에 임의의 뭐 P1, P2, P3 뭐 세 개의 점이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점이 O에서부터 A까지 벡터한 거랑 각각의 점들이랑 벡터한 그 값들이 어떤 특정한 숫자로 지금 제약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제약 조건을 찾아서 얘네들을 일단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0,k,0을 지나면서 이런 방향 벡터를 갖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0,k,0이라는 점을 임의로 찍고 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을 하나 긋는 거죠. 그러면 그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L이라는 직선이 XY 평면을 알파, 베타 두 개로 자르고요. 그리고 요 알파, 베타 평면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구했던 P1과 P2와 P3를
XY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네가 모두 알파에 있거나 모두 베타에 있게 하는 양의 정수 K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약간 이해는 되시죠? 이 직선의 같은 방향에 있거나 아니면 이 K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당겨서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옮겨보면 여기 다 전부 다 이제 베타로 들어가게끔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계가 되는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인 거고요. 당연히 이걸 내가 지금 그림으로서는 좀 판정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식을 쓰셔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할 텐데요. 일단 P1 같은 경우는 Z는 1이라고 하는 이 평면 위에 있으니까 제가 임의로 X1, Y1, 1이다 이렇게 좌표를 잡으면 A와 P를 내적한 게 3분의 11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3x1 더하기 2분의 1 y1 더하기 2는 3분의 11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정리해 볼까요? 2분의 1 y1은 마이너스 3x1 그리고 너는 이렇게 빼지면 3분의 6이 빠지니까 더하기 3분의 5다 이렇게 보시면 y1은 마이너스 6x1 플러스 3분의 10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P1이라는 점은 이렇게 생긴 직선 위로 XY 좌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은 원리로 여기 보이는 너랑 너도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P2 같은 경우는 X2, Y2, 1이다. 이렇게 보시면 3X2 더하기 2분의 1 Y2 더하기 2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2분의 1 Y는 X1 빼기 1이고요. 2배 하시면 Y1은 이거 Y2인데 그죠? Y2는 마이너스 6X2 빼기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는 Y3는 마이너스 6X3에 빼기 2분의 15다까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네들을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 내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실제로 X축, 여기 Y축에 대해서 너 같은 경우는 Y절편이 3분의 10이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6짜리 요 직선 위에 P1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Y절편이 마이너스 2짜리 이렇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5짜리 이렇게 이 위에 P1, P2, P3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L만 잘 집어주시면 되는데 L이라는 건 요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니까 제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식을 한번 짜보면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k다 이렇게 될 거니까 너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6짜리인 직선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 미지수가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적당하게 여기다가 k 이렇게 놓으면 실제로 k를 이 직선을 기준으로 알파, 베타가 나눠질 텐데 현재 모두 다 알파 영역에 이 세 개의 직선이 다 위치할 수 있으니 세 점이 다 알파에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K를 이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놓아주시면 뭐 알파, 베타로 나누었을 때 세 점이 전부 다 베타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가 표현이 가능해지니까 결국에 K 값하고 K 값의 범위는 요 Y절편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Y절편이 3분의 10이니까 이것보다 큰 최대 정수는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얘는 4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가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크다 일 때 음의 정수를 보시면 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5잖아요. 그럼 네가 마이너스 7.5니까 이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 빼기 마이너스 8 해서 10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이고 4차함수고 gx는 이렇게 생겼고 두 개를 합성한 게 hx인데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한번 fx를 가지고서 f'x를 한번 구해보자. 뭐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fx부터 보시면요. fx는 양수면서 최소값이 0인 4차함수니까 내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들을 보면 뭐 이렇게 약간
대칭이 되는 형태, 요런 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꼭 대칭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중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극값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f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x인데요. gx 같은 경우는 일단 미분을 해보면 8x 세제곱에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x 4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x제곱으로 더 묶여서 8x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보시면,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니까 결국엔 너로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2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보시면 g'x가 0, 4에서 마풀 마고요. 그러면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 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극한값이 0으로 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gx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가족권을 보시면요. 가족권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hx는 0이다 라고 하는 아이가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hx라는 건 fgx고요. 네가 0이 되려면 이 네모값을 한번 세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f 네모가 0이다 라고 본다면 이 세 가지 함수의 경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그 한 점의 값을 제가 임의로 알파다 라고 잡는다면 요 원래 gx에서 알파, gx가 알파가 될 때의 상황은 뭐 내가 임의로 어디를 긋는다 하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3개,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 둘, 3개. 요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데 실근의 개수는 현재 4개여야 된다고 하니까 알파가 하나밖에 없어서는 실근의 개수를 4개로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는 2개는 있어줘야 내가 2개를 그었을 때 교점을 4개 이상으로 찍어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gx를 제가 그렸을 때 gx 한번 그려보죠. 다시. 자, 이렇게 gx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지금 극한값은 0으로 간다니까 약간 좀 삐져나갔는데 0으로 간다니까 얘가 이제 만나지 않고 쭉 가고 있는 상황이죠. 내가 이제 알파, 베타 이 두 가지 점이 결국에는 gx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교점이 4개가 되려면 1개, 3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경우, 이런 경우가 된다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죠. 자,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또 4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 베타 이런 식으로 가도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권으로는 여기 2개로 범위를 좁히는 것까지 일단 해봤고요.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나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는 x는 0에서 극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hx가 0에서 극소란 얘기는 h'x의 입장에서 보면 x는 0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극소가 되는 거니까 저는 h'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가 f'gx의 g'x다 이렇게 관찰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내가 0보다 조금 작은 쪽, 그러니까 h'x에서 0이 있다면 0보다 조금 작은 쪽과 0보다 조금 큰 쪽, 이 두 개를 이제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G' 같은 경우는 0보다 조금 작은 쪽은 부호가 음수고요. 자, 그리고 0보다 조금 큰 쪽은 부호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F' G 0보다 조금 작은 거, F' G 0보다 조금 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G 0보다 조금 큰 거든 작은 거든 0보다 살짝 크죠. 그 값이. 그러니까 걔를 뭐 대략 한 0.1 정도라고 본다면
F'에서 0.1은 첫 번째 상황 보시죠. 첫 번째 상황에서 알파가 지금 만약에 0인 상황이라면 fx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fx가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첫 번째 상황이라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베타가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f' 0.1 정도라고 보면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의 부호가 양수,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로 양수, 이렇게 세팅이 돼서 0보다 조금 작은 쪽은 부호가 음수고요. 0보다 조금 큰 쪽은 부호가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은 얘를 극소라고 확인을 시켜준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알파 값이, 다시 한번 보죠.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이 0보다 큰 상황이라서 제가 다시 거기에 맞게 fx를 그려보면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고요. 그럼 알파보다 조금 작은 여기에서 이제 0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f' 0.1 이런 아이들의 부호가 전부 다 음수로 가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부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에서는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 조건을 보시면 결국에는 얘를 만족하려면 1번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러려면 알파 값은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두 가지의 상황을 조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fx의 이 알파가 0이다 인 거니까 fx는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너는 베타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x는 뭐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여기가 0, 여기가 4, 이렇게 그 값을 갖는 상황에서의 gx다 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조건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hx는 8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된다, 요겁니다. 이건 또 뭐야 하고 보면 일단 fgx가 8이어야 돼요, 이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방식대로 여기 보이는 gx라는 값이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f 네모가 8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8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8을 또 세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뭔가 좀 특수한 상황에서 값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너가 8이다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럼 네가 8이 되면 그때 x좌표를 뭐 x1, 여기를 x2, 여기를 뭐 x3라고 본다면 x1 같은 경우는 0보다 좀 작은 여기에 있고요. x2는 뭐 0과 뭐 베타 사이에 x2, x3는 뭐 이런데 이렇게 x3 이렇게 가주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몇 개가 될 수 있다? 6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판단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요 1번 상황이 아니라 8이 조금 더 위쪽에 이렇게 8이 가 있다면 그때는 여기 x좌표가 x1, x2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뭐 x1은 당연히 교점 안 생기고요. x2 하나만으로는 6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상황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밑에 8이 있는 경우도 얘는 x1, x2, x3, x4까지 가는데 x2, x3로만도 이미 6개가 나오죠. 거기에 x4까지 넘어가면 6개를 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8이 딱 여기에 올 때만 실근의 개수가 6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fx의 입장에서 보면 극대값이 8이다 이렇게 받은 것과 같고요. 그럼 그 극대값은 대칭성에 의해 2분의 베타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f 2분의 베타가 8이다. 그럼 2분의 1에 4분의 베타 제곱, 너도 4분의 베타 제곱, 이렇게 쓴 게 8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베타 4제곱이 16의 제곱이 되나요? 그럼 4의 4제곱이 돼서
베타가 4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fx가 완성이 되죠. fx는 2분의 1의 x제곱에 x-4의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미분을 하셔서 5를 대입하시면 최종적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